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 녹조 독성 검출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 건강에 환경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부터 환경단체와 학계가 함께 4대강의 물과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 등에 대해 독성 분석을 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BMAA가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올해 8월 말부터 국립부경대, 창원대, 경북대 교수진에게 의뢰해서 낙동강 유역과 주변 지역의 공기를 측정한 결과 녹조 독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 분석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창근 교수님과 강호열 낙동강 네트워크 대표님 차례로 조사 취지와 결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일단은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녹조 조사를 할 때 조사 단장을 맡았던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입니다. 아마 녹조 조사 결과 많이 했었는데 이번만큼 충격적인 사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녹조가 강 속에서 버글버글 거리는 차원을 넘어서 공기로 통해서 에어로졸 형태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도 아직 안 가졌네요. 하천변에서 1.5km 정도 되는 데까지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가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총 7개 지점에 대해서 공기를 포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남세균을 끄집어내서 남세균 내에 있는 독성 마이크로시틴과 BMAA라는 그 독성 물질을 검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독성 물질이 그 기준으로 약 500배 이상 독성 물질이 한국 낙동강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외국 학계에서도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이 정도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날아다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산의 그 지역인데요. 분홍색 지역이 이제 그 마이크로시틴 위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일부러. 아파트 단지, 학교, 초중고죠. 절비하게 있는데 앞으로 이 남세균이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니까 코 속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되면 이 남세균은 인간보다도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살아남고 정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낙동강변에 따라서 1.5km 내지 2km까지는 위험한 영역으로 자리매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대구의 그 화원유원지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1.5km 되니까 1.5km, 2km 되니까 대부분이 이제 위험지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다음에 초등학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연 이제는 녹조 독성에 의해서 낙동 강물이 그렇게 오염됐는데 청산가리의 100배 정도 된다 하죠. 도대체 얼마만큼 낙동강 수억 톤의 물에다가
독성 물질을 집어넣어야 그 정도 독성이 나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독성이 지금 낙동강에 있고 미국의 그 기준에 따르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기준에 2,000배까지 초과되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물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도 지금 검출이 됐고, 그리고 수돗물에서도 검출이 됐고, 이제는 공기 중에서마저도 검출이 되고 그 영향 범위가 적어도 1.5 내지 2km까지 한다 그러면은 과연 낙동강변에 안전한 지역은 어디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한 환경 재난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재난으로 격상을 시켜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환경부가 시민사회단체에게 같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제안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민사회가 책임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번 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도 가슴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연 낙동강변에 대구,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지역이 과연 이제 안전한 지역인가 다시 한 번 더 되물으면서 이것은 결국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어난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사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그 엘리자 키트, 마이크로시스템 및 BMAA 정량한계 0.5mg, 측정한계 0.016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공기 중에 남세균 에어졸의 포집은 창원대 환경공학과 김태현 교수팀에서 했는데 분당 20리터를 4시간 흡입해서 총 흡입량은 4,800리터. 그 다음에 분당 2.5 기준으로 흡입하여서 총 흡입량 600리터의 흡입량으로 필터를 사용해서 채집 이후에 부경대 이성준 교수팀에서 포집된 남세균 독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석된 지점은 12개 지점인데요. 12개 지점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대동선착장에 미국 환경청 유햄버스 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523배, 그 다음에 여기 본포는 360배, 지금 현재 마을 정자도 180회, 이러한 행태의 엄청난 수치들이 검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뇌질환을 일으키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BMAA는 다대포에서 검출됐는데 물속보다도 공기 중이 7.2배 이상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각 지점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레저 활동을 하거나 또 혹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나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자라든지 어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지점들이 분석 대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사에서 시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남세균 에어로졸은 피부 독성, 갱구 독성, 흡입 독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난 10년 한강을 제외하고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록조라떼가 대규모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에어로졸을 타고 남세균 독소가 주변 환경으로 전파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에 따르는 구조물이 바로 에어졸 확산의 주요 원인의 시설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고정보 원류수라든지 가동보 수면 개방에 따른 방류 등은 대표적인 유해 남조로 에어졸 확산 사례이며 치수구 녹조 유입 방지를 위한 분무시설, 녹조 개선을 위해 설치한 폭기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에어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유해 남세균 에어졸이 2차 오염을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세균이 농작물의 표면에 붙어서 소멸되지 않고 내재화되면서 2차적인 영향으로 농산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세균 에어졸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의 부재입니다. 정부는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들만의 리그로 실질적인 객관성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러한 분석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세균 에어졸 확산에 따르는 위험 범위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이 1.17km 지점까지 이미 에어졸로 인한 남세균 독소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의 조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정할 때 2km 지점까지는 충분히 독소의 반경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에어졸 독소는 360도 범위를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안전한 지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에어졸 남세균 발표에 대한 시사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녹조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오늘 50명이 넘는 여러 의원들이 서명해 주시고 이수진 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해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제기하는 이러한 국회의 역할과 입장을 시민사회는 존중하면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녹조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국민의 안전에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이 4대강 보유에 있으므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4대강 자연화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한 상식적인 선에서 보를 열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부는 4대강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 부분들에 대한 위험평가, 위험관리와 위험소통에 대한 종합적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시민사회는 요구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는 그리고 환경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참담합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남세균, 녹조죠. 독소 검출, 국민이 병들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강물의 흐름을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이 보는 우리 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유해 남세균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한국인의 밥상의 기본인 쌀, 배추, 무에서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20배 가까이 검출됐다. 수돗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5배 초과해 검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독성의 20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자 간 독성, 생식 독성을 갖고 있어 해외에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 초 녹조가 유입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알츠하이머, 루게릭병의 뇌질환 원인 물질인 BMAA가 검출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낙동강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과 BMAA가 검출됐다. 미세먼지와 비슷한 크기의 유해 남세균이 에어로졸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낙동강 공기 중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검출된 양의 최대 523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남세균 에어로졸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마저도 심각하게 우려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의 흡입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코 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이번 낙동강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 조사 지점은 주말에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방문하는 강변 공원 시설과 수상 레저 시설이 있는 곳이다. 자전거 도로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시설과 식당도 있고 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작업하는 공간도 있다. 공기 중 남세균은 낙동강에서 1.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도 검출이 됐다. 앞선 조사에서는 1.5km 거리의 가정집에서도 발견됐다.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1조분의 1m인 피코미터 단위로 존재해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한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위험 범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상류 영주댐부터 하류 낙동강 하구뚜까지 전체가 녹조로 뒤덮였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에 낙동강 전 지역에 걸쳐 직접 우리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쳐왔다는 의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금강, 영산강 보수문을 개방하기 전까지 이 지역도 녹조가 극심했고 수문 개방 후 녹조 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수문을 닫으면 또다시 녹조가 창궐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남세균은 토양에 떨어져서도 살아남는다. 농작물 잎에 떨어지게 되면 사멸하지 않고 내재화되어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해외 연구 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된다. 또 공기 중에 퍼진 유해 남세균과 남세균 독소가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소, 돼지 등 가축 사료에 떨어질 수도 있다.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을 모두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시켰다.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낙동강에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다. 이는 10년 동안 국가가 녹조 라떼를 방치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심각한 사회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 강이 아프면 국민이 아프다라는 상식을 국가가 외면한 결과 우리 국민이 병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보수,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낙동강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한다. 정부는 녹조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국민이 아프다라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걸 망각해선 안 된다. 이상입니다.